네, 지금부터 프로세스 마이닝 툴 중에 하나인 프로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프로엠은 네덜란드 아인토벤 공대에서 만든 프로세스 마이닝 툴이고요. 네덜란드 아인토벤 공대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련된 이론, 그리고 도구, 그리고 알고리즘 등을 가장 열심히 만들어서 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킨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본인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들을 프로엠, 프로엠 그쪽에서는 프롬이라고 읽는데요. 프롬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음, 탑재를 시켰고 그 프롬을 오픈 소스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오픈을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롬의 이제 프레임워크 9to5 공대에서 만들었지만 프로엠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쪽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플러그인들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공유를 해서 개발을 해서 탑재를 시킨 이제 공동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쓴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학계에서 만든 연구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기준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안정성이나 그리고 그 퍼포먼스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큰 데이터를 로딩을 했을 때 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던가 안에 각 세계 각 연구자들 개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시스템 내부에 플러그인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버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구글에서 프롬 또는 프롬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툴들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프롬 프로세스 마이닝 이렇게 치면요. 여기 프롬 스타트 이렇게 나올 거고, 네, 여기 사이트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롬 툴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그렇죠? 뭐 이런 화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홍보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여러 가지 기능도 프로세스 마이닝도 있고요. 뭐 트랜짓 시스템이나 패트리넷이나 다양한 기능들이 수백 가지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세스 마이닝 툴에 몇 가지 이제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프로엠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좀 가벼운 버전, 뭐 가벼운 버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고 조금 뭐 그래도 무거운 툴이고요. 그리고 프롬 6.9라고 되어 있는 이건 이제 프롬 시스템의 이제 풀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제 프롬에 관련된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이 검토된 알고리즘들을 업로드가 되고 그것들을 전 세계 사용자들이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서로 기능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이라고 하는 버전 6 버전대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 프롬의 전통적인 어떤 대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롬 6 나이틀리 버전은 요 나이틀리 빌드라고 되어 있는 자체가 매일 그죠 매일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뭐 밤마다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들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최신 버전이고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툴들 간의 기능들 간의 이런 기능 통합
통합 등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버전입니다. 그리고 레피드 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레피드 마이너라고 해서 미국과 주로 독일이죠, 그죠? 독일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미국 그룹들이 이렇게 그 연구를 해서 만든 데이터 마이닝 툴이 레피드 마이너죠. 레피드 마이너죠, 그죠? 예를 들어 레피드 마이너죠. 그래서 이 레피드 마이너를 프로세스 마이닝 프롬 툴과 통합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레피드 마이너도 이렇게 있죠. 저 레피드 마이너는 사실 프롬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 이제 가장 유명한 어떤 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피드 마이너는 100% 공개는 아니고요. 반은 프리, 반은 이제 저 유료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레피드 마이너 스튜디오라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그래서 순차적인 어떤 흐름들을 정의를 해서 이제 코딩 없이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꽤 유명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 레피드 마이너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툴과 프롬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결합해서 만든 이제 버전이 레피드 프롬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어떤 절차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의 기능들과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기능들과 레피드 마이너 내에 있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다양한 이제 분석 기능,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 등등이 결합되어서 만든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프롬 5.2 버전은요, 프롬의 9 버전인데요. 화면은 지금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설치형 버전입니다. 프롬 6 버전이 현재 버전이고요. 프롬 6 버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마치 어, 음,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필요한 앱들을 접속해서 앱스토어나 또는 우리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들을 막 다운로드 받아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죠. 즉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 같은 이제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개발자가 올리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이런 개념들을 구현한 게 이제 6.9 버전이고요. 6 버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프롬 5.2 버전은 이제 설치형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딱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버전이고요. 약간 9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큐멘테이션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이제 온라인 코스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적절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롬 6.9 버전 같은 경우가 자바로 구현되어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코딩을 좀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프롬 6.9 버전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프롬 6.6, 6.9에 프롬 6 버전에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 예를 들어 뭐 클러스터링을 한다던가 또는 디시전 마이닝을 한다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으면 다른 기능들은 프롬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만 메뉴에 추가를 해서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픈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런 개발들을 할 때 여기 있는 프롬 6.9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개발이라기보다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사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프롬의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 라이트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 먼저 한번 받아봅시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러분은 그 윈도우면 요것 또는 여기 있는 요걸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면 알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프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바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JRE 즉 자바 런타임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JRE가 자바 런타임 엔진이 7.0 버전 이상이 깔려 있으면 여기 있는 요 버전, 그죠? 여기 자바 런타임 엔진이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윈도우용 인스톨러를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아직까지 자바 런타임 엔진이 깔려 있지 않은 상태면 32비트와 64비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바 런타임 엔진을 포함된 요 두 버전 중에서 하나를 깔면 되겠죠. 그리고 맥이나 다른 이제 버전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먼저 자바가 깔려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그 윈도우로 가서요. 커맨드를 이렇게 누르면 다음과 같은 커맨드 창이 뜰 것이고요. 커맨드에서 우리가 쉽게 뭐 자바 이렇게 치면 이런 기능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바에 뭐 옵션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바가 이미 자바 런타임 엔진이 실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 버전을 보고 싶으면 자바 버전 이렇게 치게 되면 1.8,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의 PC에 자바 런타임 엔진 1.8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게 엔진이 아니라 인바이러먼트네요, 그죠? 이 1.80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JRE의 약자입니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즉 자바 가상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바 가상 환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바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의 독립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윈도우즈의 자바를 개발하든 이제 애플의 자바를 개발하든 iOS에요. 또는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의 자바를 개발하든 OS 위에 JRE라고 하는 자바 런타임 엔진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요. 자, 그 위에다가 자바 런타임 엔진 위에다가 우리가 자바로 만든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플랫폼, 예를 들어서 그게 윈도우든 유닉스든 리눅스든 이제 iOS든 이제 애플 OS든 관계없이 어쨌든 그 OS 위에 JRE가 깔려 있기 때문에 JRE 위에 우리가 어떤 표준적인 시스템, 자바 표준적인 시스템을 그 탑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JRE가 이제 OS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8 버전이 JRE 1.8이 이제 JRE 8이라고 보면 돼요. 8 버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 깔면 되겠죠, 그렇죠? JRE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윈도우즈 인스톨레이션 버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받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빨리 받네요, 그렇죠? 한 23메가 정도 되네요. 자, 이걸 받으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자바를 엔터를 쳤는데 명령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뜬다는 것은 JRE가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JRE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보통은 설치를 하면 디폴트로 이 커맨드나 여기서 창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커맨드 창에서 자바를 이렇게 해서 저희 실행을 시켜봤는데 뭐 명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뜨면 여러분들 지금 PC에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버전 중에서 하나를 설치를 하면 돼요. 저기 조금 사이즈가 크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from 시스템 플러스 from write 플러스 그 다음에 JRE 시스템도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좀 더 크고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2비트인지는 다들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 PC가 있으면 자기 내 PC에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버전이 뭔지, 자기의 CPU 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윈도우 10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64비트 운영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 64비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JRE가 깔려 있지 않으면 요걸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걸 깔면 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 자기 컴퓨터에 내 컴퓨터의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자기가 64비트 운영체제인지 32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둘 중에서 하나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맥이나 다른 O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요것들을 맥은 요걸 깔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요걸 깔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그 from write 1.2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별다로 뭐 선택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설치할 거냐 next 하게 되면 자, 설치가 다 되어서 이렇게 finish를 누르면 됩니다. 자, finish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 윈도우즈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라이트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윈도우에 여기에 프롬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다 깔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이거죠, 그죠? 프롬 라이트 1.2니까 이걸 열기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됩니다. 예, 클릭을 하면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눌러봅시다. 자, from 해서 열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뜰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이 프롬 라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한 프롬 라이트는 이제 껍데기만 설치가 된 거고요. 즉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이나 컨포먼스 체킹이나 인핸스먼트 같은 수십 가지의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열기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저 같은 한 30분 정도 계속 그 추가적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화면이 뜨냐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뒤에 있는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무슨 프로그램 설치 중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쭉 뜨거든요. 보면 어떤 기관에서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쭉 이제 수십 개가 설치가 되는데요. 자, 뭐 아인토벤 공대에서 만든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누가 만든 휴먼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이제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6.7 버전을 설치합니다. 뭐 버전은 LGPL입니다라고 돼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설치들을 수십 가지를 쭉 합니다. 몇 개나 깔려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십 가지 쭉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엠 라이트가 설치가 이 프로엠 라이트에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이 프로엠 틀이 설치가 된 거고요. 그 안에다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제 툴들이 추가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윈도우가 저희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툴들이 쭉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가 되고 그 과정 동안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툴을 이제 이게 다양한 이제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실행시킬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좀 이 툴을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서 쭉 이제 스크롤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수십 가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0가지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쭉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걸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툴을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뜨냐면 이런 이제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는 거죠. 예,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프로엠 라이트 버전이고요. 똑같이 이제 프로엠이라고 하는 툴은 아까 프로엠 6.9 버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플러그인들만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깔아주는 그런 툴입니다. 참고로 이제 프로엠 그 6.8 버전이 6.9 버전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플러그인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선별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설치를 하면 이제 부분 설치만 하는데도 30분이니까 전체 설치를 하면은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상 모든 알고리즘들 다 설치하는데 한두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량도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롬 라이트 버전을 깔 때는 1.2 버전을 깔 때는 설치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롬 라이트를 실행을 시키면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필요한 알고리즘이나 플러그인이 이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추가 설치를 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할 때마다 한 1, 2분씩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엠 사용할 때는 좀 끈기를 가지고 예, 요거 조금 기다려가면서 실행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뜨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이제 프로엠에서 불러들인 저장소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중간중간 생긴 버전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불러들이가 임포트잖아요. 그죠? 임포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자바 표준 저기 화면이죠. 그죠? 자바 표준 그 UI 디자인입니다. 그죠? 약간 푸른색 빛깔 나는 하늘색 빛깔 나는요. 자, 그리고 제가 공유를 좀 해줄 텐데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 우리 교재에서 제공되는 이제 예제 데이터들 쭉 있어요. 예제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 책에서 가장 많이 다룬 예제가 여기 있는 이제 CSV 러닝 이그젬플인데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MXML 형태로 XML로 바로 만들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JS 같은 제 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CSV죠. 그렇죠? 우리 디스코에서도 CSV 파일을 읽어서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케이스 아이디다. 이게 액티비티 아이디다. 이게 뭐 리소스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unning example.csv를 제가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들을 쭉 읽어 드리겠죠. 그죠? 쭉 읽어 드립니다. 자,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가 떴어요. 여기 이제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순서대로 쭉 이제 목록이 생길 텐데 지금 읽어 드린 것은 imported 된 CSV이고 이 파일 이름 running example.csv 파일을 방금 읽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이게 눈표시죠, 그렇죠? 볼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이것들을 플레이,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입력으로 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요거는 불필요하면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걸 가지고 실행하는 걸로 한번 가보죠. 또는 요걸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고요. 자, 요걸 누르는 거나 요걸 누르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선택했었던 우리 여기서 선택했었던 요 imported CSV를 인풋으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 플러그인이 지금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V를 입력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CSV를 JS로 바꾸는 플러그인 하나만 지금 이 라이트 버전에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떴죠?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UI가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실행을 이렇게 요걸 입력으로 해서 요 실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요 실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요건 실행을 가게 되면 인풋을 다시 눌러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그 파일이 입력을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택을 해서 셀렉트 하면 자, CSV 파일을 입력으로 해서 실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지금 요 convert CSV to JS입니다. 즉 CSV를 JS로 변환해주는 플러그인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직까지 아웃풋이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나면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야, 이 제스 이 녹색 플러그인은 CSV 파일을 입력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에 표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웃풋으로 생성될 것은 제스 이벤트 로그 타입의 제스 파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웃풋으로 생성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액션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요게 이제 화면들이 이제 대화 상자로 쭉 뜹니다. 자, CSV 파서 세팅을 컨피규어 하시오. 이제 구성하시오. 컨피규레이션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캐릭터 셋은 이제 문자 셋이죠. 그렇죠? 이게 영어나 알파벳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 뭐 중국어 뭐 등등이 있으니까 적절한 캐릭터 셋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들이 이제 디폴트로 지금 이렇게 캐릭터 셋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예,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쓰면 되고요. 사실 한국어 같으면 이제 보통 이걸 쓰죠. 그렇죠? UTF-8이나 16, 32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한국어만 쓸 때는 EUCKR을 쓸 텐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EUCKR도 있네요. 이건 한국어만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와 영어만 포함되어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가 UTF-8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는 알파벳만 돼 있어서 여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동으로 인식한 게 이런 캐릭터 셋이네요. 이건 그냥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CSV 파일이 지금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라고 얘가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었던 것이 여기 있는 러닝 어디 갔어? CSV 요거네요. 그렇죠? 이 CSV 파일인데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자, running example.csv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열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그러네요. 그렇죠? 케이스 아이디, 이벤트 아이디, 뭐 이런 컬럼 이름 쭉 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CSV로 저기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지금 프로엠 툴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냥 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 쿼테이션 마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안에 이런 세미콜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옴표는 한 묶음으로 처리하시오.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더블 쿼트로 이렇게 하나의 셀이 묶여 있는 형식으로 CSV를 읽어 드리겠다. 그렇죠? CSV 파서니까 이거는 파서는 이제 해석하다, 분해하다, 이제 우리 문법을 해석해서 체계적으로 읽어드리는 거 우리 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싱 세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예시가 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디스코의 첫 번째 화면에서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런 컬럼들이 지금 보이더라. 이렇게 자르면 되겠냐? 라고 이제 확인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잘라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잘라낸 이게 헤딩이죠. 그렇죠? 보면 6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기 6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케이스 아이디는 뭘로 여기 뭐 케이스 컬럼은 뭘로 할 거냐 이벤트 컬럼은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이렇게 추천도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케이스 아이디를 케이스 컬럼으로 하겠다. 케이스 아이디로 쓰겠다. 컬럼 중에 CSV 파일에 있는 액티비티를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액티비티를 이벤트의 네임으로 쓰겠다.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타임스탬프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액티비티의 시작과 액티비티 종료, 액티비티 중단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액티비티 이름과 여기다 추가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아까 complete, start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이벤트로 분석을 하겠다. 노드 하나를 액티비티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스타트, 액티비티 컴플리트 이렇게 구분하고 싶으면 여기에 컬럼을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그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조합한 것으로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우리 이 예제는 액티비티만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타임 스탬프가 하나인데요. 이것이 이제 스타트일 수도 있고 이제 컴플릿일 수도 있는데요. 디폴트로 타임 스탬프가 하나가 있으면 컴플릿 타임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릿 타임으로 이렇게 그냥 둬도 되고요. 그냥 두면 컴플리션 타임으로 세팅이 될 거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야, 여기 있는 요 타임 스탬프를 내가 컴플리션 타임으로 가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쪽은 이제 이것도 이제 디스코에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드릴 거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읽어 드릴지는 보니까 month, day, year, hour, 그 다음에 이제 minute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day, month, 이게 데이였네요. 그죠? 12월 30일이니까 이게 데이, 먼스, 이어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 두 자리, 먼스 두 자리, 그다음 이어 네 자리, 그다음에 아워 두 자리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워 두 자리 다음 마침표 미닛이죠. 그죠? 그래서 마침표 미닛 형태로 우리가 타임 스탬프를 자동 인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에러 핸들링 읽다가 이제 뭐 문법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뭐 에러가 발생하면 그 트레이스 전체를 오밋 시켜라, 생략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벤트만 생략해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애트리브만 생략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파싱 하다가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상황이 나오면 그 이벤트 핸들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예시는 지금 정확하니까 트레이스나 뭐 이벤트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엑스팩토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생성하는 이제 파일 생성하는 그 뭐 자바 이제 라이브러리니까 요거는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데이터 제스 생성할 때 컴플리션 타임만 애트리뷰트 넣을 거냐, 스타트 타임, 컴플리션 타임 둘 다 넣을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 컴플리션 타임 앞에 지정했기 때문에 요거를 해줘도 되고 둘 다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걸로 해줄게요. 어쨌든 우리가 스타트 타임 자체가 널 비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둘 다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 파일을 여기 뭐 사실 라인 별로 안 되네요, 그죠? 43 라인인데 헤딩 하나 빼면 42개 라인이죠. 이걸 읽어드려서 제스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우리는 42개 그 이벤트 로그를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단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생성한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6건이었다. 지금 보면 1, 2, 3, 4, 5, 6 여섯 가지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벤트는 42개이더라. 레코드가 42 레코드니까 이벤트 인스턴스가 42개였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벤트 케이스별로 이벤트 개수가 몇 개냐, 미니멈 5개, 요게 5개부터 평균 7개 정도 되고, 그리고 맥시멈 13개짜리도 있었다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클래스는 뭐냐면 이제 아까 액티비티를 우리가 이벤트 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액티비티를 이벤트 네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었냐, 레지스터, 여기 이그제민, 스롤리 이런 것들이 총 이름이 8가지의 이벤트 클래스 또는 이벤트 네임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이벤트 타입은 몇 가지냐? 이벤트 타입은 우리가 컴플리션만 아까 타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비티 클래스에 컴플리션만 존재하더라는 거고요. 오리지네이터는 우리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리지네이터는 이제 인식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케이스별로 이벤트 클래시즈는 몇 개이냐. 그래서 여기는 이벤트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중복된 걸 제외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제를 3번 했다 라고 하게 되면 3번은 하나의 어떤 그 클래스죠. 그렇죠? 그래서 총 8가지 종류의 이벤트 종류들 중에서 많아야 7가지 나오고 적어도 5가지 이상은 나온다. 이런 것들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요. 인스펙터를 보면 이제 1, 2, 3, 4, 5, 6 6가지 이벤트의 프로세스 케이스가 있었다. 케이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클릭해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보면 6가지가 다섯 번째 게 제일 반복이 많이 됐었고요. 여기 네 번째 거나 뭐 여섯 번째 건 좀 짧으네요.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반복돼 있었냐면 다섯 번째 건 이벤트가 13개가 발생했는데 각각 이렇게 잘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언제 누가 누가는 없네요. 그렇죠? 언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 애트리뷰트는 제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 애트리뷰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은 타임,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머리 한번 보면요. 그래서 방금 그 읽어드린 이벤트 로그의 전반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인스턴스, 프로세스 인스턴스가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6개의 케이스가 있었고 이벤트는 총 4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벤트 네임별로 어, 이벤트 클래스를 이벤트 네임으로 간주를 했고 여기 8가지가 있는데 각각 8가지에 대해서 발생 빈도는 다음과 같다. 디사이드는 9번, 뭐 체크 티켓 9번, 그리고 전체 42개 중에서 총 이벤트 로그들 중에서 이게 42, 21%, 21%, 7% 정도 발생이 됐다.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요. 자, 시작은 항상 레지스터 리퀘스터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필터링 할 때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100건 정도가 있었는데 100개 정도 중에서 한 95개 정도는 레지스터 리퀘스트로 시작됐는데 한 5개 정도가 중간부터 시작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걔는 이제 사실은 이벤트 로그 우리가 한 달치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이벤트 로그 그 케이스가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부터 기록돼 있어서 반쪽짜리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필터링을 통해서 정상적인 시작이 아닌 건 이제 몇 건은 걸러내면 되겠죠. 그런 필터링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기능입니다. 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근 한 달치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어떤 케이스들이 한 서너 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종료가 정상 종료인지 한번 봐서 비정상 종료 또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툴이 종료되지 않은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분석하기를 원하면 그런 일부 건수는 배제를 시키면 되겠죠. 필터링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같이 이벤트 네임은 아까 보면 우리가 클래스 네임 즉 이벤트 네임과 라이프 사이클 트랜지션 컴플리트 두 가지만 돼 있죠. 그렇죠? 8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다 컴플리트한 이벤트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스타트도 있고 컴플리트도 있다.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 로그에 기록을 할 때 예를 들어 디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볼까요? 이거 볼까요? 예를 들어 코절리 이그제민 이제 단순 약식 검토를 하는데 시작을 몇 시 몇 분에 했고 종료를 몇 시 몇 분에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 이벤트, 종료 이벤트를 모두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경우면 여기에 이벤트 코절리 플러스 스타트, 이벤트 코절리 플러스 컴플리트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뭐 16개 8가지에 대해서 각각 컴플릿 스타트 두 개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는 어떤 거는 뭐 컴플릿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디사이드 같은 것들은 시작이 없이 그냥 종료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검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작은 언제 했고 종료는 언제 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 8 곱하기에서 16개지가 다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이제 스타트, 엔드 이벤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컴플리트하고 합친 것 중에서 어떤 걸로 스타트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의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냐면요. 이런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아까는 CSV 파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액션을 해서 여기 있는 아웃풋으로 제스 이벤트 로그를 생성을 했죠. 액션 스타트에서 액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웃풋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된 어떤 결과물들이 다 여기에 추가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스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이제 이게 프로엠은 뭐냐면 제스나 MXM 그 제스 파일을 가지고 입력으로 해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제스 파일을 이렇게 익스포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익스포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위에다가 파일 이름은 뭘로 해볼까요? 아까 요 파일을 변환한 것이고 이렇게 from에서 변환된 파일이고 파일 유형은 제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제스다. 그래서 제스다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요 제스 어디 생겼냐 수정 요 제스가 방금 하나 생겼죠, 그렇죠? 방금 생겼고요. 이것을 이제 일단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텍스트 에디터로 열게 되면 이 CSV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선택된 케이스 아이디와 액티비티 그리고 컴플리션 타임 등을 고려를 해서 생성된 게 이런 XML JS 파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디스코에서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었죠. CSV 파일을 선택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제스나 MXML 같은 이제 형태로 변환해서 익스포트가 가능했어요. 사실 MXML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로 여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프롬 5점 버전 예전에 설치형에서 많이 사용하던 게 이제 MXML 형태이고요. 여기는 프로엠 6 버전에서는 이제 제스 파일을 주로 많이 선택합니다. 여기 기능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스키마가 이제 풍부한 그런 제스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프롬 툴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CSV는 직접 이제 프롬에서 CSV 파일을 직접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디스커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스를 일단 변환을 시켰고요. 이 제스 파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제스 파일은 여기 눈 형태도 보이죠. 이제 브라우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뷰를 하게 되면 이런 아까 봤었던 이런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스 파일 형태는 왜냐면 아까 이런 CSV 파일은 읽어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죠? 이 플레이만 액션만 가능하죠. 자, 제스 파일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있는 것처럼 액션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스 파일을 인풋으로 아까 방금 이제 플레이를 클릭을 하면 제스 파일을 인풋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가 쭉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XML 제스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스 파일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 파일은 제스 파일에다 추가로 다른 입력 파일이 있어야만 이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컨포먼스 체킹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컨포먼스 체킹은 뭐가 필요해요? 어, 이 제스 모델만 필요한 제스라고는 이벤트 로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패트리넷 같은 제 모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걸 다시 클릭해 볼까요? 컨펌 체킹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야 제스는 있는데 패트리넷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패트리넷을 지금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스를 컨펌 체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도 있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녹색 부분만 보고 싶으면 요걸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되나요? 이렇게, 예, 이게 어떻게 됐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서 자 제스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액션을 찾고요. 자, 이 중에서 가능한 것을 클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녹색 부분만 일단 가지고 오면 돼요.
자, 녹색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뭐 컨포머 체킹, 그다음 인핸스먼트 이런 게 있죠. 그게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디스커버리 플러그인이 있고 컨포머 체킹 플러그인이 있고 인핸스먼트 플러그인이 있고 여기는 필터링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널리틱 플러그인도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 플러그인들이 쭉 이제 수십 가지 프로그램에 이제 수백 가지가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이벤트 로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로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수십 가지 중에서 우리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만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벤트 로그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알파 마이닝 마이너, 그 다음에 여기 ILP 마이너, 휴리스틱 마이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뜨냐 하면요. 아래쪽에 그 설명이 떠요. 옷선 누가 만들었고 이게 디스커버리 하는 카테고리 요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디스커버리 하는 메뉴 기능이고 설명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게 구현되어 있냐. 그래서 클래시컬한 알파 알고리즘도 개발되어 있고 알파 플러스도 개발되어 있고 알파 뿔뿔도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알파 샵도 개발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떠 있죠. 그래서 알파 알고리즘도 이제 버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런 게 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ILP based process discovery를 클릭을 해보면, 자, 얘는 ILP based 블라블라이고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여기는 보면 hybrid ILP based process mining discovery 블라블라 돼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선형 계획법 배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정수 선형 계획법이 ILP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ILP를 사용을 해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알고리즘을 만든 이제 과거 연구가 있었고 이거를 만든 보통 이걸 만든 사람이 개발하는데 여기는 그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제 후속으로 개발을 해서 집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휴리스틱 마이너 이렇게 보면 휴리스틱 마이너를 사실 9버전 우리가 배운 건 9버전의 휴리스틱 마이너인데 그건 라이트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제 신버전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보면 그쵸 여기 휴리스틱 마이너 데이터 어웨어 휴리스틱 마이너가는 툴이고 블라블라 휴리스틱 프로세스 마이닝이 개발이 되어 있고 쭉 설명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만들었고 어떤 논문에 있는 것을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에피소드 마이너도 있고요. 뭐 뒤에 퍼지 마이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